안녕하세요. 꿈꾸는 아재 구야지입니다. 도봉산 오봉 코스 트레킹 하려고 나왔는데 카메라 두고 왔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바로 안에 화장실 있고요. 산을 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 꼭 가세요. 이제 도봉산 오봉 코스를 저는 여성봉 쪽으로 해서 오봉 여성 능선을 타서 송추 계곡길로 내려오는 코스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가 쪽을 쭉 끼고 갔다 보면은 이렇게 등산로 시작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성봉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 갈래길이 있는데 오른쪽은 교현 우이령길 있고 여성봉을 가려면 왼쪽 편에 2km 거리입니다. 등산 안내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는 여기 있다. 현 위치에서 능선을 타고 여성봉을 갔다가 오봉으로 왔다가 오봉 능선을 타고 계곡길로 송추폭포 쪽으로 내려와서 이 계곡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서클 종주입니다. 그래서 능선으로 올라가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은 이유를 이따 올라가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25년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평일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차도 두고 가라고 해가지고 차 끌고 나오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카메라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화질이 안 좋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깝네요.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고요. 도봉산 오봉 코스는요, 좀 송추 쪽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접근이 약간 힘든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평일이기도 하지만 주말에 와도 이제 주로 많이 가는 북한산 뭐 백운대 코스나 도봉산의 신선대 자원봉인가 그쪽 코스보다는 좀 그 인파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저처럼 평일에 온다면은 좀 사람들 떠드는 소리보다 이렇게 새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계단으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능선길이어 가지고 좀 군데군데 이제 햇빛이 쬐고 좀 날이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우산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봉산 쪽에 북한산 쪽 보면은 이렇게 군사 시설물도 좀 있고요. 참호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시 등산을 이제 하러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등산화가 있어요. 등산화가 있는데 이제 이전에 다녔던 트레킹 전문 여행사를 2023년 9월에 퇴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몇 번 출장 더 다니고 10월 정도에 한두 번 더 가줬고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24년 여름에 이제 프리랜서 가이드 활동을 하다가
富士산 여행 이제 단체 인센티브를 맡아서 작년에 딱 한 번 산에 갔다 온 게 이제 다고, 거의 이제 등산화를 거의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등산화를 한 1년 2년 정도 계속 안 신으면 이 밑창이 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본드가 경화가 됩니다. 본드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상 산에 가려고 이제 오랜만에 등산화를 딱 꺼내 신으면 밑창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다.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와요. 왜 오는 거야? 마.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애기 고양이네. 먹을 게 없어서 오지 않아요. 랄라. 이렇게 북한산 도봉산에는 들개도 있고 돌고양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거의 경계심 없이 와도 뭐 도망가진 않아요.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겠지만 내비두면은 또 이렇게 그냥 잘 있습니다. 이제 여성봉을 향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지는 한 33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제 마침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여성봉이 0.7km 남은 지점이고요. 지금이 12시 정도인데, 여성봉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오봉 앞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성봉에서 오봉을 바라보면서 먹고요. 여성봉에서 이제 밥을 먹기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힘드네. 이제 능선을 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 밑에 이제 가 송추계곡일 거고, 저게 뭘까요? 이제 그 카카오 맵을 켜서 지도를 보니까 방향산으로 보니까 저거는 이제 사패산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고양이 바위를 지키고 있어요. 호랑이인가? 아까 그 조만한 애보다 좀 큰데 엄마나 아빠일까? 그냥 무관심하게 저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봉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넓은 터가 있어요. 밥 먹기 참 좋겠죠? 이제 주말에 쉬는 날 이럴 때 오면은 여기는 이제 다 아줌마 아저씨들 막걸리 마시고 막 시끄럽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산을 오시는 분들이 목적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우선 저는 조용하게 좀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친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되도록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대부분 이제 하강암이어가지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정상 부분에 다다라지면, 봉우리 부분에 다다라지면 이제 흙이 다 노출되고 바위가 이렇게 나온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오랜만입니다. 힘드네요. 이제 우산을 좀 접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난간을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길이 어디야? 난간을 쭉 따라가면 이제 예쁜 풍경이 쫙 펼쳐져. 오늘 날씨가 좀 이제 흐리고 안개가 오전에 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가 되니까 햇볕이 강해지면서 안개가 조금 거친 모습이고요. 이렇게 어제까지는 날씨가 참 하늘이 파랗고 예뻤는데 오늘은 이제 좀 습하고 가스가 껴있고 그리고 바람은 아직은 선선합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이렇게 능선 코스도 산행하실 분들은 여름이 되기 전에 딱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 말고 오즈모 포켓 2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카메라를 두고 왔어요. 좀 이렇게 남들은 저를 봤을 때 좀 꼼꼼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봤을 땐. 근데 의외로 이제 덤벙거리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예전에도 놀러 가서 이제 구워 먹을 삼겹살을 돼지고기를 딱 사뒀는데 다른 거 다 챙기고 그 고기만 딱 집에 냉장고에 두고 왔던 적도 있고요. 뭐 또 예전에 등산 잡지 기자 할 때 취재를 가서 이제 카메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정말 여분도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가져온 적도 있어가지고 취재도 못하고 그 기사 자체를 펑크낸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은 잘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전혀 안 고쳐지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방심하다가 나 챙겼는데 정말 챙겼거든요. 오늘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살면서 몇 번은 또 그런 일이 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서두르지 않고 느긋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이 적지 않은 모래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소나무. 근데 뭐 소나무도 바위 틈에서 적은 이제 모래와 양분으로 살아가기 힘들긴 하겠지만 이 바위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나무는 이 바위를 쪼개는 아주 천적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추락주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좀 더 올라가서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봉. 여기가 여성봉인가봐요. 이제 왜 여성봉인지는 알아서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다. 야옹.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난간길이 있네요. 가볼까요? 위에 올라가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을 때 사람 다 올라갔겠죠. 뭐 지금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실 분들 올라가실 것 같고. 이왕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봤으니까 이쪽에서 밥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바위 위에 올라가면 오봉이 쫙 보이고 오봉이 쫙 보이고요. 땡볕이에요. 땡볕에 앉아서 밥을 먹어볼까요?
오봉이 잘 보이네. 카메라 가져왔으면 더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점심은 집 앞에 김밥집에서 사온 3,500원짜리 원조김밥으로 이제 점심을 때웠고요. 오봉까지 1.3km입니다. 그래서 오봉 찍고 송추계곡으로 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우산을 지금 쓰면서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요. 뭐 햇볕도 막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벌레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걷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날벌레 소리, 새 소리, 나무 소리, 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냥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오봉이 잘 보이나요? 저기가 자운봉 신선대, 오른쪽에 있는 게 신선대였나? 왼쪽이 자운봉이고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고. 오봉 코스를 지금 처음 와서 걷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이었으면은 저렇게 오봉 바위 능선을 보고 뭔가 좀 감탄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은 더 이제 좋은 산들을 많이 다녀봐서 뭐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뭐 또 일본에도 다테야마, 야리가다케, 뭐 이런 좋은 산들을 많이 다녀봐가지고요. 솔직히 저 정도 풍경으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네, 도봉산 오봉이 아주 잘 보이는 정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밑에는 이제 군부대가 있나봐요. 그 포소리도, 총소리? 사격소리인가? 그냥 총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요. 저기도 이제 경기도 고양시 방면. 이야. 저기를 이제 요 정도 보고선 감탄할 정도는 아니고, 저기를 등반하러 간다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나와. 여기를 노출을 맞춰서요. 자, 셀카. 약간의 좋은 날씨예요.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전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사람 오고 있다. 여기 이제 헬리콥터 뭐라 그러죠 이걸? 헬리포트 있는 데 가고 여기로 가면 오봉샘이 있대요. 근데 그냥 바로 송추 폭포 쪽으로 빠져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이 아니라 송추 폭포 방향으로. 이제 오봉에서 능선길을 따라서 여기 이제 갈림길 지점까지 분기 지점이라고 하죠. 왔는데 오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물을 뺏겼어요. 저도 오늘 500ml 가져왔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이제 한 300ml 정도 남겨놨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혼자서 한 200ml를 드셨습니다. 물병을 2개를 뭐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 사패산에서 넘어오셔가지고요 이제 물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이 100ml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어가지고 괜찮고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면 자원봉,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송추 계곡입니다. 송추 폭포까지 1.5km, 송추 주차장까지는 약 4.3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휴게 시간,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30분 된 지점입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송추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산길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제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엽이 쌓여서 흙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다니고는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리과 식물도 자라고 있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땅이 건조해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 같은 애들이 잘 없는데 여기는 서울의 산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고, 저기 풀속 어딘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멧돼지가 멧돼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네, 그런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숲속입니다. 까마귀, 까마귀, 오, 날아갔어요. 여기 이제 송추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은 물은 흐르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일 때에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은 이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들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소리가 잘 들리죠? 저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까 거기 지나서 바로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저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능선으로 올라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 산행 코스를 잡는데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산에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산의 모양을 보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능선은 올라갈수록 하나의 능선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곡은 내려갈수록 작은 물줄기에서 큰 물줄기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하나의 큰 주 능선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작은 골짜기가 하나의 골짜기나 계곡이나 같은 말인가? 아무튼 계곡이 되고 그 계곡은 다시 강이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그 강은 다시 바다가 돼요. 그래서 산행을 할 때에도 초반에는 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에는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좀 경치도 구경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내려올 때에는 좀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체력적인 몸적인 그런 체력은 빠졌으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더 그렇겠죠. 능선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땡볕이고 물도 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물소리도 들리고 또 뭐 국립공원 쪽은 대부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막아놨지만 또 이제 국립공원 지역이 살짝 벗어난 곳이나 뭐 일부 이렇게 발 담글고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산을 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좀 피로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요. 세수도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하산을 하는 게 이제 산행 코스를 잡는 거에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조금 빡이 치려고 하는 게 아까 물을 이만큼 여기 검지 있는 데까지 있었거든요. 이만큼을 드셨네요. 이제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이나 간식 같은 것들은 산에서는 물론 뭐 국내 산행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물 좀 없다고 뭐 먹을 거 없다고 큰 일이 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 산은 여름철에 습하고 덥기 때문에요. 물이 많이 이제 갈증을 많이 타는데 본인이 산행을 계획을 해서 그 산행 코스 동안에 마실 물을 집에 가도 좀 어느 정도의 남을 정도의 양의 물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산행 코스 또한 본인이 갈 코스가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를 예상 계획하고서 다녀야지 그 이제 본인의 행동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무겁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어느 정도 남을 정도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남아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작은 산이어서도 다리 하나 접질르면은 4시간이면 갈 것을 8시간, 10시간이 돼도 또는 혼자서는 도저히 걷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음료와 먹을거리 그리고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항상 배낭에 두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물 뺏어 먹은 아저씨는 트레일 러닝 배낭 정도밖에 안 가지고 다니셨고 그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뭐 빨리 뛰어다니면서 2시간이나 안에 주파한다 이러시는 건 뭐 괜찮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트레킹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배낭에 응급구조 세트하고 방한 옷 그리고 먹거리 음료수는 항상 충분히 챙기셔야지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안녕. 코자. 야옹. 오늘은 고양이에서 시작해서 고양이로 하산을 끝내겠습니다.